안녕하세요. 키아프 서울 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7번째 세션이고요. NFT, 다오, 그리고 아트라는 주제로 위메이드의 이미경 이사님과 캐슬린 킴 이용주 변호사님께서 통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밖에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예술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캐슬린 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토크 세션의 주제는 NFT, 다오, 그리고 아트.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의 아트 씬, 아트 마켓, 그리고 아트 인더스트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런 가능성과 우리 이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대화를 해주실 분은 위메이드의 이미경 이사님이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NFT 사업부를 맡고 있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네, 위메이드 소개 잠깐 짧게 드리면 게임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쵸? 어떻게 이 아트 토크 네네네, 굉장히 좀 어색한 그 토크 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키아프 서울 2022를 리드 스폰서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네, 위메이드는 모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게임 회사, 그리고 게임을 솔직히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미르라는 게임으로, MMORPG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미르4라는 저희의 새로운 신작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입혀서 글로벌리 론칭을 했고, 그 게임이 굉장히 좀 성공을 많이 거둬서 글로벌리 저희 회사가 좀 블록체인 회사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제 게임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블록체인을 시작을 했지만 그 부분들을 하다 보니 이것들이 뭔가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익스펜션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블록체인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아트씬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꾸로 저희도 이 아트에 블록체인이 좀 접목이 되었을 때 뭔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그런 것들을 좀 의의를 두고 키아프의 리드 스폰서로 참여를 하고 또 이런 좀 토크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경 이사님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이제 NFT 사업부라는 사업부를 맡고 있고요. NFT 워낙에 너무 많이 알려져서 모든 분들이 NFT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NFT, 다오하고 NFT가 중심이 되는 저희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나일이라는 플랫폼을 론칭하는 것들을 총괄해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 개발 그리고 서비스 기획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일 프로젝트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들 뭐 NFT, 다오 굉장히 친숙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NFT야말로 지난 한 해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아트씬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해왔기 때문에 NFT에 대한 설명은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다오에 대해서 좀 개념, 특성 이런 것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앞에 머리말 DAO를 따서 다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탈중앙 자율 조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6년에 우리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죠. 그분이 이 탈중앙 구조에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한 그런 유형의 그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목에 탈중앙 자율 조직, 여기에 이 다오의 특성이 다 담겨 있거든요. 첫째 탈중앙성, 두 번째 자율성, 세 번째 조직. 조직이라는 것은 회사가 될 수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협단체, 어떤 뭐 투자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조직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조직과 다른 거버넌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회사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보통 수직 상하 관계죠. 그래서 이사회 또는 매니저, 디렉터 같은 운영진들이 어떤 안건을 제안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밑에 하다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탈중앙, 이 다오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조직이든 참여자들이 모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간에 모두가 똑같은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아이디어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중앙 집중적이지 않다고 해서 탈중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율성, 자율이라고 하면 내가 이번 안건은 내가 한번 제안해 볼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 나도 의사 결정에 참여해 볼래, 투표를 해 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 난 이건 관심 없어 하면 안 하셔도 되고 자율적이에요. 그렇다면 자율성 기반 향상 문제가 뭔가요? 결국은 the free rider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소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활동을 하고 투표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사람 잘 못 믿자, 서로 못 믿잖아요. 모르는 불특정 다수, 국경도 없고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하죠. 어떻게 믿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 무신뢰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코드를 믿는 거예요. 블록체인 상에 모든 기록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됐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 기록은 영구 불변, 삭제할 수 없고 그 기술을 믿는 거죠. 그런 무신뢰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일단 블록체인 기반 하에 토큰을 발행을 하는데, 자,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아트씬으로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을 하나 구매를 하자. 우리 작품이 굉장히 비싸. 1,000억이야. 그러면 우리 10,000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작품을 구매를 하자라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모여요. 그럼 참여자들이 모이면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토큰을 발행하면 이 토큰을 가진 사람들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져요. 권한이 부여집니다. 이게 모두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권한을 가지면 이게 뭐 프랑스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의 규칙이나 규범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코드 언어로 그 모든 규범이나 규칙, 규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탈중앙, 그다음에 자율, 그다음에 이런 불특정 다수가 얼굴도 모른 채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우리 다 같이 잘 지내자는 조직이에요. 어떤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월급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여한 만큼 어떤 보상을 받자. 이게 사실 요즘 많이 나오는 웹 3.0 개념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일단 뭐 웹 3.0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웹 1.0, 웹 2.0, 웹 3.0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웹 1.0이 뭐냐면 우리 2000년대 초반 전후로 우리 처음으로 인터넷 네트워크가 시작될 때,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혁신이었죠.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 넷상에서 서로 이메일도 보내고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들어보면 원시적이죠. 우리가 그냥 인간이 다 네트워크만 있을 뿐 우리가 다 인간이 했어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혁신적인 세계적 혁신 기업이 나왔죠? 바로 구글.
구글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하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웹 2.0 시대가 웹2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웹2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터넷 네트워크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구글, 뭐 우리는 네이버, 뭐 카카오 같은 포털 서비스,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받고 뭐 커뮤니티도 활동도 하고 하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게 바로 이 탈중앙 블록체인 기술자들, 이 철학을 가진 사람들. 왜 우리 정보 제공, 구글이나 이런 포털 서비스는 어떤 검색 기능을 제공할 뿐 컨텐츠 제공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컨텐츠들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지도 넣고, 우리가 뭐 내가 블로그에 영상물도 올리고, 심지어 내 개인정보까지 이렇게 다 노출시켜서 왜 저런 플랫폼사들만 돈을 벌지? 우리 컨텐츠고, 내 컨텐츠고, 내 정보인데, 그래서 나온 게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우리 이용자들, 서비스 이용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웹 3.0입니다. 그래서 웹 3.0 시대를 주도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그 중에 우리 NFT도 있고 다오도 있고 오늘 얘기 나눌. 그래서 그 다오는 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끝에 세 번째가 조직, 오르가니제이션이잖아요. 조직. 이게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기업을 이제 매니지먼트, 경영진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회사를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회사니까, 다오 형태의 회사니까, 그 설립하고 굉장히 오래 지속되겠죠. 회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단기 프로젝트. 어떤, 같이 경매 입찰에 참여하자 해서 아주 짧게 프로젝트성 만들었다가 목표가 완성되면 해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 굉장히 활용 방식이 다양합니다. 네, 다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일단 좀 이따가 또 들어가기로 하고 나일, 아까 전에 나일 프로젝트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위메이드에서 나일, 이름이 나일이에요. 나일 무슨 의미인가요?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저게 이제 저희가 상징적으로 피라미드 모양의 그런 형태를 저희 브랜드 로고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걸 보시듯이 그 나일 강의 나일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나일강 할 때 그 나일. 네. 두 번째는 사실 저 의미가 더 큰데요. NFTs Life Evolution의 첫 자를 따서 나일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NFT 그리고 다오까지를 다 포함을 하는데 저희가 다오 파워드 NFT 플랫폼이라고 나일을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은 좀 어렵고 낯설고 뭐 웹3 어디서 들어보고 뭐 다오도 들어는 봤고 NFT도 들어는 봤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막 피부에 와닿는 그런 기술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술이라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I가 처음에 나와서 뭐 바둑 대결을 막 하는 게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러던 시절에는 사실 AI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였지만 그런 기술들이 사실 생활에 접목되기 시작하면 그게 뭐 자율주행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실제 본인들이 모는 어떤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순간 굉장히 어떤 삶의 일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메이드가 게임에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붙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게임도 이미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기술들을 정말 삶의 어떤 에볼루션, 진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여러 분야의 어떤 NFT와 다오를 활용한 또 다른 어떤 상상력, 또 다른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고자 나일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나일 강을 의미하는 나일도 있어요. 근데 아까 뭐 변호사님이 구글 언급을 주셨는데 구글처럼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 중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죠. 웹2에서 아마존이 굉장히 거대한 회사였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굉장히 저희의 비전을 담아서 웹3 씬에서는 위메이드가 나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좀 큰 비전을 가진 회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담은 뜻도 있습니다. 네. 꼭 아마존과 구글을 넘어선 웹 3.0의 프론티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소개자를 봤을 때 나일은 NFT
NFT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보니까 NFT 플랫폼이지만 NFT는 어떤 그러니까 매개체일 뿐이고 사실 하시고자 하는 건 다오 플랫폼이신 것 같아요. 다오 플랫폼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왜 다오 플랫폼? 그냥 보통 NFT 플랫폼 하면 NFT 마켓플레이스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오 플랫폼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뭐 NFT하고 뭐 흔히들 알고 계신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명사로 NFT처럼 부르면 그건 FT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펀저블 토큰과 난 펀저블 토큰 두 가지가 있는 건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펀저블 토큰과 난 펀저블 토큰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출물들이 결국엔 뭐 개인 간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 회사 간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아웃풋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어떤 개인들 혹은 집단들 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오를 중심으로 이 블록체인 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오 파워드 NFT 플랫폼이다 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다오 플랫폼 상에서 여러 다오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오들이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거기서 생성되는 다양한 NFT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NFT들이 또 개인 간의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마켓플레이스도 있을 거고 다오도 있을 거고 모든 게 다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다오를 중심으로 뭔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산출물로서 다오의 토큰, 아까 말씀하셨던 펀저블 토큰도 나올 거고 거기에 NFT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진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정말 다오에 대한 정의들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종의 커뮤니티예요. 네, 커뮤니티라는 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정말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해처모여를 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인데 블록체인 상에서 가능한 거는 변호사님이 아까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거버넌스의 투명성이라는 부분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커뮤니티와 다른 거는 공동의 뱅크 어카운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는 돈을 굴리는 곳이잖아요. 어쨌든 투자도 하고 뭔가를 생산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뭔가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뭐 이런 데서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데에서는 공동의 자금을 운영한다는 게 물론 할 수 있겠죠. 뭐 총무 두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다오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플랫폼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신뢰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커뮤니티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조금 더 넓은, 조금 더 경제 개념이 들어간 그런 활동들을 목적성을 가지고 이 다오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추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이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NFT 프로젝트들은 다 커뮤니티 기반이거든요. 어떤 디스코드 같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국경 없이 한 작가의 또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 서로 대화하고 같이 구매하고 로드맵도 짜고 하는 구조인데 일반 커뮤니티하고 달리 다오 같은 경우는 모든 기록을 블록체인 안에 남겨두기 때문에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죠. 더 안전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고 사실 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NFT 프로젝트 하면서 러그풀 투자자 모집 한 다음에 들고 튀는 그런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메이드 플랫폼 이 다오 플랫폼 또는 NFT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요?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특징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조금 뭐 이제 아트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나일이라는 빔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트 프로토콜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네이트는 그 풍요를 상징하는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네이트 프로토콜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까지 좀 어려운 이유는 사실 개발자들한테만 오픈이 되어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플랫폼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예전을 생각해 보면 뭐 쇼핑몰이라는 거를 예전에는 개인이 만들려면 진짜 막 코딩부터 배워가지고 본인이 이걸 다 막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됐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쇼피파이라든지 막 이런 서비스들이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클릭 몇 번으로 내 어떤 스토어를 오픈한다든지 뭐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날 것 그대로 있을 때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에서 좀 더 서비스 오리엔티드, 정말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하기 시작하면 그게 많은 대중들, 그러니까 뭐 아트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개드리는 네이트 프로토콜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의 뱅크 어카운트와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이 투명하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면 스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에 이제 처음에 어떤 특정의 이제 킥오프 멤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트씬에서 우리가 컬렉터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미 NFT 컬렉팅을 하는 그런 다오들은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뭐 플레저라든지 플라밍고 다오 이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모여서 공동의 기금을 가지고 NFT 아트 중에서 본인들이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집단으로 같이 구입을 하고 다오의 이름으로 보관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컬렉터가 돼서 아트씬에서 뭔가 작품을 컬렉션을 하고 싶다.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신인 작가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뭐 30세 언더의 작가들의 작품만, 좀 유망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구입을 하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스테이션에서 다오를 오픈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토큰에 참여를 하고 싶다. 나는 이 다오에 참여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스테이션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지분에 따라서 저 다오의 토큰을 일정 분량 비율적으로 배분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진 펀딩,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이제 그 투자한 돈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펀딩들은 가운데 피라미드 형태로 생긴 트레저리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이동을 한다는 의미는 다 스마트 컨트랙 기반인 거예요. 그래서 모인 후에 정말 스테이션이 클로징을 며칠까지 하겠다라고 했을 때 딱 그게 끝나면은 그대로 그 자금은 트레저리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 거고, 그 안에서 보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이제 다오 토큰을 받은 사람들이 저 약간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스테이킹 풀이라는 곳에, 저기가 이제 거버넌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킹 풀에 자기의 다오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걸 반대로 또 받게 돼요. 1대1 구조로. 그럼 그 거버넌스 토큰을 가지고 이제 보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품을 사자. 예. 그래서 그 작품을 뭐 10억짜리 작품을 사겠어. 이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뭐 이런 투표를 했을 때에, 물론 이제 그 거버넌스 과정이 사실 이제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뭐 템퍼러처 책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안건을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실제 보팅이 이루어지는 단계도 있고,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가지고 있는 다오 토큰을 가지고 보팅에 참여를 해서 안건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트레저리에 모여있던 자금은 저 거버넌스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그림을 사자, 우리가 어떤 A라는 그림을 사자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게 또 스마트 컨트랙으로 트레저리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트레저리에서 자금이 초록색 약간 오른쪽 우상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이동돼서 그림을 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 이제 나일에서 제공할 네이트 프로토콜이 조금 특이한 거는, 아까 설명드린 플라밍고 다오나 플레저 다오 같은 경우에는 다 온체인에서만 이루어지는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NFT 아트 정도까지를 구매하는 것까지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라이프 에볼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저 트러스트에서 실질적으로 온체인 상에서 있는 뭐 위믹스라는 기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위믹스는 위메이드에서 발행하는. 네, 맞습니다. 예, 저희의 이제 코인이고요.
그래서 트러스트를 통해서 실제 오프체인의 그림도 구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이 네이트 프로토콜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체인 상에서만 뭔가 다오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오의 활동이 온체인 넘어서 오프체인까지도 뭔가 계속 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트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BTS가 뭐 예를 들어 BTS를 정말 사랑하는 팬들이 모여서 BTS의 콘서트를 뭔가 굉장히 거하게 여는 어떤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근데 콘서트는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오는 그 온체인 상의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는 아직까지 오프체인 상에서는 뭐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뭐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계약의 주체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트러스트가 그런 역할들을 대신해서 다오의 어떤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활동들이 온오프를 오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로 될 거고요. 이렇게 잠깐 이제 온체인, 오프체인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온체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말하고 오프체인은 그 밖에, 그러니까 우리 리얼 월드에서 벌어지는 그런 행위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들을 보면 대부분 온체인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컨텐츠 구매 대상도 디지털 컨텐츠가 대부분이고, 그걸 확대해서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블록체인 너무 어렵고 뭐 NFT 어렵고 이거 어떻게 월렛을 어떻게 개설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난 디지털 콘텐츠 말고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다른 분야인데 피지컬 실물 작업 실물 아트 워크 이런 거 관심 있고 한데 그것을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계를 연계시키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 접근성을 좀 높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온체인, 오프체인을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이 위메이드에서 제시한 나일 프로젝트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저희 나일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다음 이제 보시면 키아프에는 저희가 이제 나일을 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약간은 쉬운 컨텐츠로 일단 다오에 가기 전에 NFT 두 콜렉션을 좀 들고 나왔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런던 언더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영국에 있는 지하철역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지하철 역사가 265개를 직접 픽셀 아트로 아티스트 분이 그리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265개의 작품을 저희가 콜렉션으로 해서 나일이 이제 지금 요번에 전시만 하고 저희가 나일 서비스 오픈할 때 저 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 왼쪽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유틸리티가 있는 NFT예요.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제가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기준으로 너무. 오른쪽에 이제 요 털복숭이 같이 생긴 시계부는 탱글드라는 서비스에 이제 들어가는 NFT인데,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시간은 뭐 금이다 이런 얘기 저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그 사용자들의 시간이 금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화상 세팅에 시간을 그만큼 투여를 하면 자기가 사용한 시간을 이제 그 토큰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웹3.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 시계 안에 이제 시계인데 뭐 시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시계 안에 저장을 자기가 번 어떤 시간을 저장을 하고 그게 일정량이 되었을 경우에 토큰으로 이렇게 환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NFT를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를 지금 키아프에서는 좀 저희가 키아프 플러스하고 이쪽에 키아프 쪽에도 서울 쪽에도 부스를 열어서 이 작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플레이어로, 아트마켓 플레이어로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그쵸. 한 발씩 이렇게 조금씩 디디고 있고요.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이제 좀 이 플랫폼 자체를 계속 조금씩 완성해가는 모습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하고자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긴 지금은 예술 현장이잖아요. 아트 씬, 아트 인더스트리, 아트 마켓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마켓플레이스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뭐 다오 플랫폼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되게 관심 가지고 계신 분야가 바로 아트 다오시더라고요. 사실 게임 아이템, 여기 위메이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마켓플레이스를 만든 이유는 게임 아이템의 거래였잖아요. 근데 사실 재밌는 게 요즘 뭔가 예술의 경계나 뭐 장르가 이렇게 다 무너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NFT, 디지털 아트, 이런 아트 보면은 게임 아이템처럼 보이는데 또는 픽셀 아트, 게임에서 따온 그걸 변형해서 만든 그런 방식의 아트인데 이거는 아트래요. 예술품이래요. 콜렉터블한 예술품이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시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모두가 이미 아트로 수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계가 무너지는데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다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트, 예술씬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걸 또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 다오, 우리가 꿈꾸는 아트 다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얘기 하기 전에 문화예술과 연계된 아트 다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시도가 있었거든요. 작년 11월이죠.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컨스티튜션 다오라고 해서 미국 재헌헌법, 그 초판본에 대한 그 초판본이 이제 소더비 경매 회사에 출품이 됐어요. 근데 결성, 이거 우리가 인수하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자로 참여를 해서 기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오를 컨스티튜션 다오를 조직한 다음에 경매 입찰에 실제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슈퍼리치인 개인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낙찰받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더리움으로 자금 모집도 하고 온체인에서 이제 다오라는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도했던 문화예술 분야에서 시도했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국내에서도 올 초에요. 올 초에 기사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간송미술관 아시죠? 간송미술관을 운영하는 이제 간송문화재단 전영필 선생님이 우리 국보나 문화재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셔서 일반에도 공개하고 소장하고 계신데 그 재단에서 국보 2점을 K-옥션의 경매로 내놓았어요. 그러자 우리도 한국 컨스티튜션 다오와 비슷한 방식의 경매 입찰에 나서는 투자자 모임이 조직이 된 거죠. 다오 형태로. 그래서 온체인상에서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거는 클레이튼 기반이었어요. 클레이튼 기반 국내 이제 카카오에서 발행하는 토큰인데 클레이튼 기반으로 그 토큰을 발행하고 근데 약간 국내에서 하는 법적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토큰 대신에 NFT를 발행을 해서 해서 NFT를 소유하게 하고 이렇게 토큰이 아니죠. NFT를 가진 사람들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시도한 거라 저도 그때 클럽하우스에서 모집하면서 소개하고 이럴 때 참여를 했었는데 조금 부족했어요. 그 목표액이 50억이었는데 그 한화로는 50억이었는데 절반밖에 못 채웠죠. 이게 아마도 이제 법적 불안정성 이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너무 급하게 모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모집 자체도 실패를 했지만 재미있는 시대였죠. 이게 어떤 투자 목적도 아니고 우리 국보 우리가 지키자 약간 이런 차원 우리 국보를 다 같이 소장하면서 이걸 어떻게 재미난 프로젝트 만들어 볼까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실험이었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국보 다오 팀은 실패했지만 이 2점 중에 한 점을 낙찰받은 곳은 헤리티지 다오라는 또 다른 글로벌 다오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국보 다오는 약간 국내 기반이었다면 헤리티지 다오는 글로벌 기반의 다오였는데 이 헤리티지 다오는 원래 디파이 탈중앙 금융 플랫폼 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크레용 파이낸스라는 곳의 산하
이 국보를 매입하기 위해서 뭐 만든 그 산하 조직 같은 거예요. 헤리티지 다오. 헤리티지 다오에서 낙찰을 받고 이 재밌는 게 이 소유권이 100%라면 이 소유권의 지분의 51%를 다시 간송문화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플러스 간송문화재단의 이 국보를 기탁해요. 운영, 관리, 보관. 그러니까 실제 업체인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유 지분도 간송문화재단이 대부분 갖고 있고 국보도 그대로 간송문화재단에 남아있고, 그럼 이들은 왜 이걸 했을까요? 아까 디파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이 51% 지분과 그 보관 위탁을 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이걸 파생금융 상품화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국보를 NFT화해서 뭐 판매를 한달지 거래를 한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권을 취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 국보라는 게, 문화재라는 게 외국으로 나갈 수 없죠. 한국은 굉장히 엄격한 강력한 문화재 보호법을 갖고 있어요. 국보 해외 반출 안 되죠. 판매 안 되고, 전시를 하더라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도 항상 신고를 해야 돼요.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됐다.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어렵다 보니까 국보의 가치, 그러니까 물론 국보의 가치, 무형적 가치는 어마어마하지만 유형적 가치, 금전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문화재에 비해서 좀 평가가 절하되어 있다라는 그 미술계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에 반출 안 시키고도 이렇게 국보의 가치, 금전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도 국보인데, 문화재인데.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사실 지금 다오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다오를 결정하려면 일단 테크니션이 있어야 돼요. 블록체인을 잘 아시는 분,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자를 모집해야 되고 한데, 이 다오 플랫폼은 이제 우리 그런 기술 없이도 다오를 조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이거 마켓플레이스 얘기해 주셨는데, 다오 플랫폼에서 문화예술과 연계해서 어떤 그 프로젝트들, 어떤 다오 형태가 있을 수 있는지, 아트 다오, 어떤 아트 다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아트에 엄청나게 막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피상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트는 어쨌든 아트계에서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통의 뱅크 어카운트를 가지고 공통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공통의 비전을 성취를 한다라는 것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 아트씬에서도 아마 저의 상상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상력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들이 이제 딱 터지기 시작하면 훨씬 많은 걸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콜렉팅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럼 그거 요새 많이 하는 미술 조각 투자랑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하고는 이제 확연히 다른 게, 미술 조각 투자라는 거는 일종의 플랫폼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플랫폼이 좋은 작품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NFT로 쪼개서 여러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뭐 1번 조각을 산 사람하고 100번 조각을 산 사람은 전혀 교류가 없어요. 커뮤니티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다오의 형태로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공동 구매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집합 투자 형태가 되는 건 거고. 잠깐 이제 이 우리 플랫폼 그러니까 다오하고 조각 투자하고 좀 비교할 수 있게, 조각 투자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각 투자라는 것은 어떤 플랫폼, 우리 한국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어떤 작품, 이를테면 김환기 선생님이 우주를 구매한다, 그리고 공동 투자, 우리가 이런 작품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투자라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나중에 판매했을 때 거기에는 차액을 갖자. 이건 콜렉팅이라기보다는 투자죠. 투자 개념으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 구매하고 공동 소유하고 공동 판매해서 투자금을 나누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오 플랫폼하고 차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그냥 투자 목적, 그 작품을 뭐 볼 필요도 없고 거기에 투자 금액 차익만 배분 받으면 내가 가진 지분만큼 차익만 받으면 되는데 이 경우는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같이 뭘 사자, 같이 뭘 이걸 갖고 어떻게 활용하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목적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더니즘의 어떤 작품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컬렉팅을 한 후에 이걸 가지고 우리 자체의 다오의 이름을 가지고 전시를 하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 커뮤니티에서 전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정말 다오에서 기금을 더 모으면 일종의 전시관을 상설 전시관 같은 걸 하나를 오프라인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칭으로 아티움 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트 플러스 뮤지엄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오프체인에서도 뭔가 뮤지엄의 형태로 자신만의 컬렉션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컬렉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컬렉팅을 이제 개인이 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건희 컬렉션 이런 어마어마한 개인이 한 컬렉션도 있지만 그게 아무에게나 가능한 건 아니지만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이제 꿈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같은 어떤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모인다라면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직은 한국은 이제 후원이라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매스하게 퍼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특정 박물관이나 이제 이런 곳들을 통해서 후원 문화들이 조금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중들이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거는 굉장히 거액을 후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약간 허들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렇죠. 마음은 있지만 네,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세 미만의 어떤 젊은 신진 작가들, 한국의 작가들이 정말 글로벌리 요새 K-팝, K-컬처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K-아트도 정말 뭔가 글로벌리 진출시키는 그런 뭔가를 만들자 우리가. 그래서 젊은 작가들을 양성하고 후원하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작은 지분이라도 매스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다오들을 만들고 어떤 작가를 후원할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디스커션하고 가버넌스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실제 그 작가를 후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오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그렇게 한 김에 젊은 작가 상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 우리가 다오의 이름을 걸고 그러면 어워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상을 만들어서 매년 어떤 심사의 기준을 가지고 다오 내에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투명하게 그 작가를 선정해서 그 작가한테 시상을 하고 시상금을 줘서 정말 그 작가가 좀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작품들을 계속 구입을 하고 소유권의 어떤 이슈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이제 NFT 아트나 이런 부분들은 유명한 베이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적재산권을 모두 소유자가 가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NFT를 구입을 해서 머천다이징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다오가.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종의 회사 같은 개념으로 머천다이징을 통해서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다시 환원시켜서 다오의 트레저리에 쌓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력은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술적 허들을 좀 낮춰서 물론 아무리 낮췄다라고 해도 지금 네이버에 가서 카페 만드는 것보다는 분명히 어려운 것들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정말 코딩부터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 허들을 낮춰서 정말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얹혀서 정말 수많은 다오들이 이 안에 생겨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일단 아트 콜렉팅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컨스티튜션 다오, 국보 다오, 헤리티지 다오처럼 공동의 우리가 혼자는 개인이 살 수는 없는 작품을 공동으로 콜렉션을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 방식에는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디파이 방식으로 생산품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NFT 프로젝트도 할 수 있겠고 멀천다이징도 할 수 있겠고 또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철학, 우리의 가치관과 맞는 작품들만 엄선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사조, 디지털 아트면 아트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국 작가들만 모아가지고 미술관을 건립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취향, 향유하는 방식의 다오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끝으로는 무엇보다 방금 이게 패트론 다오라고 할 수 있겠죠. 패트론 다오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사실 지금 한국
여러분, 전 매일매일 외신 체크를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세계 예술의 중심지는 한국이야. 서울이 캐피탈 오브 더 아트 월드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CNN에는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그 슬리핑 자이언트, 잠자고 있던 거인이었어. 이제 잠이 깨는 것 같아. 우리가 되게 선진국이고 경제 대국인데 뭔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조금 왠지 위축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중심이 돼 버린 거예요. 대중문화에서 시작돼서 이제 순수 예술 분야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리즈라는 그 세계 2대 아트페어 중에 하나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키아프와 서울의 시너지를 갖고 여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티스트들이에요. 한국 작가들 너무 재능 있고 탁월한 분들이 많은데 나라가 자꾸 언어 문제도 있고 마켓이 자꾸 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들을 더 소개하고 팔고 더 나은 후원을 받아서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페트론 다오를 통해서 우리 작가들 정말 좋은 작가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 그런 다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약간 그 고메 가죽 아시나요? 20세기 초반에 고메 가죽의 그 21세기 버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메 가죽이 뭐냐면 1904년에 이제 안드레 르벨이라는 선박회사 젊은 선박회사의 오너였는데 우리 지금 말로는 뭐 MZ세대 같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예술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동시대 예술. 그때는 알려지지 않은, 지금은 막 다 마스터피스지만 그때는 그냥 이게 작품이야, 이게 예술이야 막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작품, 동시대 작가의 작품들을 너무 좋아해서 뭔가 후원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작품을 사들였어요. 근데 본인이 혼자 한들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래서 친구들을 끌어들여요. 친구들 14명을 끌어들여서 우리 매년 회비를 걷어가지고 탁월한 젊은 아직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작가들의 작품을 사 모으자. 사서 한 10년 두고 10년 뒤에 같이 팔아서 수익이 나면 같이 나누자. 어떻게 보면 아트펀드죠. 아트펀드 효시 같은 거기도 한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볼라르라는 아주 이제 전설이 된 세계적인 화상 아트 딜러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사면 좋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소개해준 그 아티스트들이 누굴까요? 막 고흐, 세잔, 고갱, 뭐 마티스, 이제는 뭐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작품들, 그런 작가들이 애기였을 때부터 이 고메 가죽이라는 어떤 후원자 그룹을 통해서 지원을 한 거죠. 둘 다 후원도 하고 돈도 벌고. 어떤 구조였냐면 이 14명이 매년 회비를 똑같이 내요. 똑같이 내서 작품들을 막 구매를 한 다음에 10년 뒤에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세 그 차익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14명이 3.5%, 차익의 3.5%만 배분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차익이 더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너무 대가들이 된 그런 작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많이 나도 3.5% 플랫피만 받고 나머지는 작가들한테 다 똑같이 배분을 해요. 그럼 작가들은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워낙 예술 애호가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매각하고 시세 차익도 같지만 또 구매도 입찰, 낙찰도 자기들이 받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전설적인 어떤 아트 후원자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아트 후원하고 싶고 예술 너무 사랑하지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고, 그리고 뭐 내가 충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해봤자 고마워나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 이런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패트론 다오를 만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 나는 부동산이 좀 있으니까 레지던시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나는 전시를 한번 기획해 볼 수 있어. 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 토크 전에 변호사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런 얘기 드렸더니 변호사님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커뮤니티가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집단지성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이제 고메가지 얘기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화상한테 어떤 그림이 좋겠어? 라고 물어봤다라고 했는데 모두가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취미 생활이 생겼을 때 동호회 뭐 이런 데 가입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럼 거기에 아는 고수들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뭔가를 난리지 쉐어링을 받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활발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저희가 만들려는 다오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그게 경제 개념까지 얹혀져서 같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 변호사님 같은 분들도 오실 수 있고 좀 더 그림이나 정말 아트씬에 훨씬 더 고견을 가지고 계시고 스터디도 많이 하셔서 어떤 신진 작가들이 정말 유망한지에 대한 어떤 보는 눈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정말 더 좋은 결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삶의 어떤 그런 에볼루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트 마켓, 아트 인더스트리들이 작년에 이제 NFT 막 붐이 일어났을 때 조금 긴장을 하기도 하고 낯설어 하기도 하셨어요. 아니 NFT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막 제목에 NFT가 아트마켓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막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이거 우리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지금 전통적인 예술시장하고 달라지고 우리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디지털 매체 활용하는 작가가 아닌데 이제 나 회화하고 조각한 사람인데 나 이제 그러면 도태되는 거야? 나도 NFT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되게 불안해하시고 긴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새로운 아트마켓 플레이어로 아트마켓에 어떤 영향,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혹시 파일을 뺏으러 들어오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정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하시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가져가시는 거는 다 여기 이 플랫폼에 들어오시는 플레이어 분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NFT가 들어왔는데 블록체인이 아트씬에 들어왔는데 뭐가 달라져? 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실 뭐 한 시간을 또 더 얘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긴 얘기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디지털 아트와 전통 아트의 대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NFT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소유의 증명을 해주는 것일 뿐이지 NFT 자체가 디지털 아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 NFT가 디지털 아트에 먼저 적용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아트라는 것 자체가 고유성을 가지기 어려운 형태인데 거기에 고유성을 이렇게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게 NFT였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에 먼저 접목이 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오해들이 NFT 이퀄 디지털 아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뭐 이미 서비스가 해외에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위스키 같은 어떤 주류를 NFT 형태로 발행을 해서 개인 간에 실제 막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한국은 주류를 개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와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고 뭐 위스키에 투자를 하고 싶고 요즘 굉장히 뭐 자고 일어나면 위스키 값이 오르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니즈들이 있으신데 실제 그게 굉장히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이었는데 이걸 NFT를 발행을 해서 NFT를 개인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실물은 디지털은 아닌 거잖아요. 위스키가 있고 와인이 있는 것처럼 전통 아트도 실물, 조각, 뭐 예술품 있고 거기에 NFT가 같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디지털 아트에 NFT가 붙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확장성이 생기는 건 요즘 뭐 메타버스라는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워딩이 있죠.
근데 메타버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트씬에서 바라보실 때는 한국 시장만 바라보다가 미국 시장도 바라보고 뭐 일본 시장도 바라보고 뭐 홍콩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란 또 다른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또 다른 국가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 건 거고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어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게 되면 그 안에서의 필요한 재화들이 있을 거고 그 재화와 어떤 예술품과 이런 것들도 즐기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수많은 니즈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거는 또 다른 수요가 생긴다는 거니까 아트씬에서 바라보셨을 때는 더 큰 어떤 시장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한쪽에서만 오는 것들이 아니라 NFT로 인해서 블록체인의 어떤 그 기본적인 기술로 인해서 뭐 글로벌리 통용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게 또 현실의 어떤 세상을 넘어서 메타버스까지 이렇게 확장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고 거기에서 누가 먼저 어떤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무엇을 정말 실행에 옮길 것인가 그게 가장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난해부터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거 NFT 뭐 곧 사라질 거야 버블이야 빨리 지나가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이거 뭐 어떻게 나도 뭘 해야 돼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는 NFT도 그렇고 NFT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기술에 불과해요. 굉장히 우리 거래를 더 편리하게 해주고 소유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래서 NFT도 그렇고 다오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우리 아트씬을 같은 인더스트리를 확장하는 개념이지 침식이나 대체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어려움, 낮은 접근성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런 웹3 개념의 플랫폼들일 것 같고 위메이드 같은 뭐 사실 해결 과제들도 많아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 다 같이 수만 명이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다 이 사람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결정이 안 되면 또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 때로는 정치적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접민주주의로 바꾼 이유도 그 효율성 때문이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토큰의 가격 변화나 분배 문제 가지고 그런 것도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법적 지위가 아직은 불분명해요. 전 세계에서 뭐 그 법적 한국은 아직 다오를 정식 뭐 조직으로 아직 뭐 고민하고 계시겠죠. 미국에 그래서 와이오밍주는 다오를 정식 조직으로 법적 조직으로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내 업체에서도 와이오밍주의 회사 설립을 이 조직 다오를 설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법적 문제 이게 다오가 많아지면 고민을 하겠죠. 법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리고 뭐 아까 그 러그풀이 뭐냐면 그 커뮤니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있었던 사기 행태인데 러그 있잖아요. 카펫 러그 위에 사람들 투자자를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 러그를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그러고 도망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투자금 모집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이거 그 체인 안에 기록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더 다오라고 해서 최초에 더 다오 같은 경우는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건 블록체인은 해킹이 아니지만 그 웹 인터넷 망의 해킹 때문에 투자금을 다 분실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의 역할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 기술은 물론 이제 분산 기술이기 때문에 전혀 뭐 해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이제 완전 무결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계속 진행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도덕성 이런 부분들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플랫폼이 모든 걸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기술에 기반해서는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러그풀하고는 지금의 다오 형태는 굉장히 달라요. 러그풀은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어떤 형태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오라는 건 모두가 주체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사결정 자체가
거기 트레저리에 있는 금액이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의사결정도 이 모든 주체들이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NFT 프로젝트들은 보통 주체들이 있고 그냥 NFT를 판매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고 그 투자금만 가지고 이제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형태들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이제 다오의 형태로 이걸 좀 풀어내는 부분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고,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뭐 1인이 1보트를 계속 하는 그런 형태를 할 거냐, 아니면 토큰에 가지고 있는 양대로 할 거냐, 아니면 간접민주주의 형태로 위임을 해서 뭔가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그래서 이제 다오의 어떤 형태나 목적에 따라서 거버넌스의 형태도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뭐 서비스를 하는 초기에는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나은 형태들을 계속 접목을 시켜나가면서 계속 보완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전부 다 1시간을 통째로 다 써버렸어요. 혹시 여력이 되면 우리 Q&A 해도 되나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또 의견,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아트씬의 상상력, 뭘 하면 좋겠다. 없으신가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당장 트위터에만 들어가봐도 지금 이런 컨퍼런스들이 매일 밤 수십 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요일마다 월요일은 신앙부, 그 다음에는 포토그래퍼문, 그 다음에는 뭐 페인터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그룹들에 들어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큰 이슈들을 보면은 의외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기술적인 이슈보다도 윤리의 문제, 그 다음에 마케팅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로 하루 종일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날로그 세계에서 그대로 뭐 다오가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그 온체인 상에 그 세상이 그대로 옮겨져서 히스토리컬하게 그 히스토리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상이나 언행이 남겨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리걸 이슈라든가 마케팅 이슈라든가 뭐 물류 이슈라든가 실제로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는데 생겨나는 문제들이 지금 다오나 블록체인 상에서도 사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도 놀란 게, 이런 컨퍼런스를 가보면은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꼭 패널로 계십니다. 참 의외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오나 블록체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하고 동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걸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어하거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디벨롭할 수 있는 제안들을 실질적으로 로열분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도 우리가 올해까지 이어서 여러의 어떤 법률적인 사태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 상벌의 이슈들을 이제 아티스트가 됐건 또는 금융가 입장이 됐건 그런 쪽의 그 마인드셋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지금 우리가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을 정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온체인이든 오프체인이든 인간은 똑같죠. 그냥 우리는 인간이에요. 사람이 변하나요? 범죄자도 있고 비윤리적인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기술은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아요.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거는
기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술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다만 이 기술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명한 거버넌스, 그 다음에 소유권 증명 방식 등등 이 기술이 보완을 해줄 수 있을 뿐이죠. 변호사들이 뭐 패널로 많이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이고 새로운 기술이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은 항상 늦어요. 제일 늦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걸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뭔가 보호하고 지키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온체인지든 오프체인이든 메타버스든 현실이든 법률은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잖아요. 법률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수용하고 포섭하고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들 보호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처벌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률가들도 정말 바쁩니다. 빨리 우리 법적, 제도적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정부도 그렇고 리걸 월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법은 공기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어딜 가든 법은 항상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세계에 왔다고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것도 아니고 더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중립적인 기술, NFT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다른 여러 기술들은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문제들, 아까 윤리적 문제, 러그풀 예시 들어서 커뮤니티와 다오의 차이, 커뮤니티에서는 러그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오를 통해서는 그것을 모두가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수의 주체가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들을 제시해 줄 뿐이지 완벽한 우리 인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열심히 저희 법률가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약간 말씀 보태면 뭐 어쨌든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더 많은 상상력들이 보태진다라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아까 블록체인을 게임에 붙여서 뭔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밀이라고 아까 소개드렸던 게임이 가장 인기가 있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한국과 중국이에요. 근데 미르보 글로벌 서비스는 한국과 중국에선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법이어서.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붙인 게임이라는 거, P2E 게임이라는 게 한국과 중국에서는 불법으로 분류가 돼서 게임으로서 이제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하고 있어요. P2E가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놀면 놀수록 수익이 발생하는 아까 웹 3.0 시대 그 개념과 부합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위법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행성이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영원히 불법일 거냐 뭐 그거에 대해서 아직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담론들이 계속 되는 와중에 무엇이 더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공통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 더 옳으냐는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뭔가 같이 진짜 거버넌스 그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저희가 한 경험들이 사실은 아무도 하지 못한 경험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난리지 쉐어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좀 기여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모두가 참여자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플랫폼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고 우리 개개 구성원 그게 다오고 그게 웹 3.0 시대입니다. 질문을 더 받고 의견도 더 듣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뒤에 다음 세션이 있어서 여기서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이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재밌는 의견 세우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편하게 잘 진행도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끝까지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